지지율이 저하됐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것도 분명히 숫자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예. 예. 그런데 현재 와서는 오히려 대선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꽤 커진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아 느리게 가. 이거는 빠르게 안 가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연희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판은 내 손 안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정치. 타이밍 안 맞았다. 여기 한 주 쉬니까 왜 안 맞네? 제가 너무 한 주 쉬었더니 그리워가지고 또 성급하게 인사를 드릴 뻔했습니다. 손지은입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근데 문자가 벌써 들어옵니다. 5014님 김수미님 오늘의 성대모사 기다립니다. 하경미님 오늘은 얼마나 잘하실까 김수미님 부담 팍팍. 김수미 시사평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성대모사를 촉구하는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막상 하면은 악플 또 많이 달립니다. 이 촉구하신 분들이 과연 그 악플까지 책임을 져주실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악플이 뭐라고 들어요 성대모사 하는데? 안 비슷하다고? 네네 그만해라 흐름 끊지 마라 이런 악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문자를 보세요? 간혹 봅니다. 그래요? 네네. 난 좋은데 뭐 누구 성대모사가 안 비슷하답니까? 그거를 지목하지 않고 총체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저 방송하시는 분들은 저 공격에 그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소신을 거 밀고 나가셔야 돼. 김수민 피처링 윤석열. 잠깐 오늘 아이템 보면 이재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있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거 여성가족부. 야. 여기 이제 무슨 말이지? 위드 여가부? 위드 코를 한다고 위드 여가부?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 하실 텐데 준비된 뉴스 이거 먼저 듣고 오실게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시급한 현안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이게 손 기자. 네. 여가부 완전 포기 드랍 이거요? 아니면 일단 쉬어간다요? 아닙니다. 어제도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유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관사 모든 장재원 비서실장까지 이 공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른 국정까지 발목이 잡힐 수가 있으니 일단 정부조직 개편을 미뤄둔다는 거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입니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있어서 뭐 이거잖아요. 근데 네. 시급한 국정 현안은 대한민국에 항상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속내는 뭐 다른 고려가 있을까? 정권 지지율 떨어뜨리는 자 누굽니까? 야 비슷하다 진짜. 똑같았습니다. 네. 요즘에 안철수 위원장 목소리에 좀 이렇게 더 힘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흉내내기가 쉬워졌습니다. 톤이 좀 강해져서. 네네. 이 지난 대선 때 막판에 이재명 후보로 여성 청년들이 결집했다. 이 분석에 대체로 많이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건 숫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묘한 것이 저는 이런 대선은 처음 보는데 대선 끝나고 계속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선 끝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대로 모두가 다 그대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 때 보통은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라든지 어떤 선거를 치르면 진 쪽에서 사기가 떨어져서 투표장에 잘 안 갑니다. 대표적인 게 2008년 총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치러졌던 이런 총선들이 있는데 이번 지선은 그렇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표차가 워낙 안 나가지고. 예,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그 새로운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맞은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투표장에 가거나 혹은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민주당 지지층인데 투표장에 안 갔던 사람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이제 여가부 폐지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 당시에
지지율이 저하됐을 때 다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것도 분명히 숫자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예. 예.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대선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꽤 커진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예.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아 느리게 가. 이거는 빠르게 안 가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비슷한데? 너무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 지난주에 악플을 읽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2주 동안 명벽수를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싱크로율이 거의 안윤상 씨보다 훨씬 비슷해요. 당선인은.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근데 그러면 이게 좋아 너에게 가 이거예요. 좋아 가지 마 비슷해요? 네. 안 비슷해요? 가지 마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느리게는 가긴 가요 아니면 안 가요? 가는 겁니다. 이제 가요?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그 이제 의제가 대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또 얘기가 되는 거지만 어제 발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17개 부처를 그대로 가겠다. 지금 이제 집중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정부조직법 개정에 힘을 빼는 게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럼 이제 사실 여가부보다 이제 더 요즘 신경전이 치열한 부처가 통상. 네, 통상이 어디로 가느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사이에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도 존폐 위기. 어제는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으나 근데 이러면 뭐가 되냐면 공무원들이 지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경호 간사도 얘기를 한 게 국정을 챙기는데 오히려 동력이 떨어지고 조직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로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권 말기랑 정권 초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 국정 운영에 좀 집중하고 따라주느냐가 사실 대통령 리더십에 결정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공무원 사회나 이 여기를 장악하지 못하고 정부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두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먼저 여당이 국민의힘이 압승하면 그 탄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꺾이면 그 동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분석이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은 민주당이 굳이 협조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미 이제 대선 때 차이가 너무 작아서 국정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윤 당선인 측의 판단이기 때문에 6.1 지방선거에서 이제 후반전 번외 경기로 한 번 더 큰 차이를 벌려야 된다. 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라고 이 시사 프로는 쉴 틈이 없어요. 대선 끝내 2달만 또 지방선거에 또 야, 이거 아이템 천국이야. 자, 왜 그러냐?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대선 후보들 등장한다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김수희 보는 그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최근에 분당을 거기에 저 이재명 전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 만다 뭐 이 얘기 막 있던데. 이거 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선은 쉬는 게 아니죠. 뛰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선의 여운이 너무 커서 그 육상 경기 하면 이제 100m 이런 빨리 달리는 경기를 하면 딱 그 결승선을 끊고도 선수들이 한참 더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탄력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100m가 아니라 200m가 되고 400m가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좀 이제 이재명 전 후보의 의중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을 건데 당 안팎에서 좀 소위 얘기하는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가세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분당 의뢰 출마한다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또 함으로써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못 나서도록 고도의 견제 요구를 던지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이게 그거죠. 저 이재명 후보의 전 이제 고문이죠. 상고문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그만두고 성남시장 나가면 그렇죠. 분당을이 비고 거기가 순회동 자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나간다. 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6.1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한석이 이제 다 보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언급되는 경기 분당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선에서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지거나 최종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의석은 이제 다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재명 전 후보가 어디에 가야 된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맡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경기지사에 이재명 전 고문이 다시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까지 패키지로 엮어서 이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을 이제 어필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진끝 저 거물들이 다 나와서 올코트 프레싱을 하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설득 작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도 일단 이재명 후보의 설득을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에 성사되지는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대선 경선에 나왔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자꾸 이제 호칭이 이재명 상임 고문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지방선거에 뭐 재보궐이든 지방선 6월 2일 선거판에 등판할 가능성 어느 정도 봐요? 저는 그냥 예전의 정치 공식에 따르면 낫다라고 봅니다. 그 대선에서 아깝게 졌다면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한 5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을 준비를 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안 해가지고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재수에 실패했었다라고 봐요. 너무 빨리 당권을 잡고 이런 과정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고문은 또 이러한 정치 공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길을 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등판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분당 을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그 가상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땐 그 중에서 최악이 아닌가. 그러니까 분당으로 밭이 안 좋다고. 자기 괴보 의원이 시장으로 나가고 자기는 그 의원 빈자리에 나가고 이런 돌려막기 인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비우는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성남 을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재명인데 등판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지금 경북도지사 선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가 이철우 지사 한 명밖에 없고 민주당은 현재 스코어 0명입니다. 여기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본인의 고향인 경북 지역의 지사로 나가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많이 했던 부산시장 출마하고 이런 컨셉에 알겠어요. 근데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이번 6월 지방선거까지 모르겠으나 8월 전당대회는 등판할 것이다. 이거는 거의 그렇게 정리돼가는 건가요? 그 부분도 조금 당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제 보통 대선을 지고 당 대표를 하면은 이제 다시 문재인 모델을 따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선을 졌으나 와서 당을 수습하고 이제 당에서 당권을 잡고 리더십을 보여줘서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문재인 모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명 후보와 선거를 치렀던 측근 그룹에서 그 경기지사를 다시 나온 자는 사람 그리고 초선 의원은 해서 뭘 하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당대표도 굳이 이재명 지금 대선 기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당내 장악력이 증명이 된 상황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 안 맡겠다 요거거든요. 네. 왜 안 맡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모든 언론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이다, 요청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는 않았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맞지 않겠다, 책상에 있는 거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준석 대표는 딱히 안 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예우를 갖춰서 다시 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일단 지방선거에 안철수 위원장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인수위가 끝나면 입각하지 않고 당에 들어가서 당의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방선거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치르는 전국 선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선거를 진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와서 이제 당을 재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이 지방선거의 책임, 성과가 잘 나든 나지 않든 이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전 대자비인데
예, 안철수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 그때 탈당하기 전에 문안박 연대 거부하겠습니다 하면서 혁신전당대회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지원 해서 문안박이구나. 문재인 안철수 그 당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어요. 호호호 안 대표님 탈당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죠. 이렇게 당시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을 한 거죠. 같이 선거 치르자. 근데 이제 안철수 당시의 의원은 혁신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뭐 당 지도부를 바꾸든지 말든지 한번 결판을 내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공동 체제로 같이 책임지고 동등하게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자기는 좀 이렇게 밑으로 돌겠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거 성패를 떠나서 이기게 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공이 굉장히 커지는 거겠지만 100%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지게 될 경우는 또 안철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신임 당 대표라든지 이런 걸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책임 같이 지자. 안철수 위원장 싫은데? 이거잖아요. 그럼 두 사람 다 마음속에는 지방선거 질 것 같은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기는 판인데 같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자신이 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어차피 이준석 대표의 공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에도 이기면은 공은 그렇죠. 이준석 다 가져가고 대표가 지면은 책임은 나눠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면은 순위 계산이 안 된다는 그런 거구나. 네, 그리고 일단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 협상 하나도 지금 해결이 된 게 없고요. 이번 주말이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 면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합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번 주를 지금 다들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송영길 대표가 무혈 입성하는 것 같았는데 뭐 지금 송탐 대실 얘기 나오고 박주민 의원 출마하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일단 송영길 대표에게 서울시장에 나와서 이 선당후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 그룹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이 희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 결과가 이제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586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오랜 친구인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정계 은퇴 선언하고 어제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잠깐만 들어보고 김수민 평론가 얘기 좀 듣죠. 자연스럽지는 않죠. 뭐 책임을 진다고 했던 입장에서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서울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좋은 후보를 잘 정해서 좀 빅매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 대표를 만약 이기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이 훌륭하게 완성되는 게 아닌가. 제일 궁금한 건 송영길 대표가 물론 정계 은퇴 이제 출마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이 너무 어렵고 서울에 내보낼 후보도 없으니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사람들의 어떤 부탁을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희생하러 나온 거야? 아니면 집에 있으니 심심한데 선거 한번 더 뛰어봐? 혹시 서울시장 될지도 모르니까 하고 본인의 어떤 욕구로 나온 거로 봐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송탐 대실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탐이라고 했을 때는 탐욕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한테 승산이 높은 선거도 아니었고 굳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온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나온 건 맞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진이라든지 뭐 그런 마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결과,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고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서라든지 인식도 이해가 갑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게 됐을 때 정권 심판 여론이 다시 불거지는 이런 것들의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춘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답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송영길 이기고 싶으면 좋은 후보를 내서 경선 빅매치를 만들어서 극복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자, 40초 남았어요. 희생입니까? 욕심입니까? 부담스럽죠? 대답하기. 송영길 희생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안 비슷해. 민주당 내 여러 의견들이 김무성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강론을박 이어지고 있다. 아, 피해가시는데 3289님. 김수민님 처음 시작할 때 악플 예상하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이왕 각오하고 시작하신 거니 그냥 뚝심 있게 쭉 밀고 나가시다 보면 안윤상 씨를 능가하는 성대모사 실력자가 되실 거라고 믿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나빠요. 안윤상보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나 한잔 하십시오. 커피만 드리세요. 네, 쏩니다. 좋아 커피 쿠폰 빠르게 가. 오늘 연자 정관이야 마무리할게요. 손지영 기자.